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말라의 보일라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남양 특집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라디오 보말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좋아하시나요? 꿈과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곳. 어릴 적 동심의 세상으로 돌아가 들뜬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저도 놀이공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 놀이공원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괴담은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즈니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져다 놓은 이곳은 어른이든 아이든 주기 전에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놀이공원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동심 가득한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 이곳은 직원 교육에도 엄격한 편인데요. 사실 한국의 놀이공원에서도 디즈니랜드의 직원 교육 수칙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중 하나가 SNS에 자신이 디즈니랜드에서 일한다는 것을 밝히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즈니랜드에서 23년간 근무한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세상은 떠들썩해지는데요. 그는 20년간 놀이공원에서 관광객 관리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지자 본사에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그를 리조트로 이동시켜 주었고 처음 한동안은 꽤 만족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부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체크아웃이 되어 있어야 하는 방에 청소하러 청소팀이 들어갔는데 그 방 손님들 짐이 그대로 방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방을 확인해 보았는데 방은 마치 손님들이 방금이라도 그 방에서 묵었던 것처럼 손님들의 물건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약 정보를 조회해 보니 아빠, 엄마, 자녀 2명인 4인 가족이 이 방에 묵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곧바로 아빠와 엄마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고 일단 짐은 정리를 해서 보관하기로 하고 방을 청소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짐을 찾으러 나타나지 않자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기록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비 결제 내역을 통해 이들의 차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고 주차장에 가보니 그들의 차는 아직 세워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든 그는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기로 하죠. 디즈니랜드에는 매직 밴드라는 팔찌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건 리조트의 문 열쇠 역할도 하고 놀이공원 티켓 역할도 하며 신용카드를 연동해 식사비 결제 및 기념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돈을 추가로 낼 경우 패스트 패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족의 매직 밴드 기록을 찾아내 그들이 어디에 입장을 하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의 기록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매직 킹덤으로 가서 놀이공원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했고 놀이기구 2개 정도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 마지막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 시간이 오전 11시쯤이었고 그 놀이기구의 이름은 스몰월드였습니다. 그는 스몰월드의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 이들이 스몰월드를 탔을 시간대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담당 직원은 이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패스트 패스를 이용하여 어트랙션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긴 한데 운행 후 돌아온 열차에 다른 승객들은 있지만 이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그는 상사에게 바로 보고했고 디즈니랜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추락사라던가 기계 어딘가에 끼어 다치거나 뭔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는 일단 스몰월드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사람이 많은 대낮이었지만 비상사태였기에 스몰월드의 시그니처 뮤직을 끄고 실내 조명을 모두 켜 그 안을 샅샅이 확인해 보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해 추가 인원까지 투입했지만 그 가족의 자녀 중 한 아이가 썼던 모자만 발견될 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 며칠간 그 가족에 대해 더 조사하게 되는데 그 가족이 메모리 메이커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메모리 메이커는 이를 구매하면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사진가들 및 어트랙션에서 찍어주는 모든 사진이 그 손님의 디즈니 계정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족의 메모리 메이커 앨범에 접속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앨범에 사진이 450장이나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30장은 놀이공원에 온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바로 그 스몰월드 어트랙션에 탑승한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트가 이 가족 말고는 텅 비어 있고 가족들의 표정은 뭐랄까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10장에서 15장에서는 아빠가 화가 난 듯 소리치고 있었고 엄마는 애들을 놓치면 죽기라도 할 듯 꽉 안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쭉 비슷한 사진들이 이어지다가 50장쯤 되었을 때부터 이 가족들이 어트랙션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빠만 사라진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 사진에서는 가족 모두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놀이기구 초반 부분부터 그 가족이 탈출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사진부터 다들 그대로 타고 있다가 375번 사진부터 엄마와 아이들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좌석 중에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좌석에 고꾸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시체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의 사진은 계속되고 400번대의 사진으로 넘어가자 엄마와 그 옆 좌석의 아이 한 명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 움직이지 않은 의문의 형태가 보였는데 가족들도 그 형태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그 엄마와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표정 없이 앞을 향해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도무지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다시 사진을 한 장 한 장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몰월드는 나라별로 섹션이 꾸며져 있고 각국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들이 배치된 곳인데 사진 중 몇몇 곳의 인형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심지어 어떤 한 장에는 인형 하나가 이 가족과 함께 보트에 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도 심한 공포감에 토할 것만 같았던 그는 앨범을 닫아버렸는데 그 사진 속 파일의 개수가 750개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 확인할 때 450장이었는데 말이죠. 가족들의 새 사진들이 추가되고 있던 걸까요?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그것을 더는 확인하지 못하고 지역 경찰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23년간 몸을 담았던 디즈니랜드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 후 뉴스에서 실종된 이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디즈니랜드나 스몰월드와 관련이 있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족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놀이공원에도 이와 같은 괴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가본 놀이공원의 인기 열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할 때였다고 하는데요. 지금과 비슷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좀 꺼려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뜸해졌었는데요. 이럴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간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괴담의 주인공인 모녀 역시 해당 놀이공원 연간 회원권을 가진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집도 가까웠던 모녀는 연간 회원권을 끊고 자주 놀이공원을 들렀다고 하는데요.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이 놀이공원 이용을 멀리하는 어느 한 평일이었습니다. 놀이공원 매표소 앞을 지나며 한적한 놀이공원을 확인하고 엄마와 아이는 입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유독 그 열차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도 여러 번 줄 서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모녀는 그 열차를 타고 또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엄마가 좀 어지럽고 지쳐서 좀 쉬면서 다른 걸 타자고 했는데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원 없이 타고 싶은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엄마는 그럼 이번에는 너 혼자서 타고 와라 라고 말하게 되죠. 아이는 망설임 없이 놀이기구를 타러 가게 되는데 모든 놀이기구마다 재미있게 타는 법이 있듯 이 열차는 맨 뒷자리에 앉을수록 회전 속도가 많아져서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맨 뒷자리에 홀로 앉게 되죠. 그리고 열차는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담당 직원이 CCTV를 통해 운행 중인 열차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탄 마지막 자리만 후방을 바라본 채로 고정이 되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시스템 오류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그때 아이의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돌아오는 즉시 잘 달래주라고 탑승장 직원에게 연락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열차가 탑승장으로 돌아오고 지시를 받은 직원은 뒷자리의 아이에게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울며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니까 친구 안 해. 너랑 친구 안 한다고. 무서워. 저리 가. 라고 말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아이를 진정시키고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어떤 남자아이가 레일 위를 미친 듯이 뛰어서 열차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탄 마지막 칸이 후방으로 고정이 된 채 있어서 이 여자아이는 쫓아오는 남자아이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점점 더 여자아이에게 가까워졌고
결국은 그 좌석을 붙잡고 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랑 친구할래? 나랑 여기 같이 있자. 왜 혼자야? 대답해줘. 그런데 이 남자의 얼굴이 여기저기 찢겨 피투성이어서 너무나 무서웠기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듣던 직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입사 후 교육 때 들은 사망자 이야기에 그 열차에서 추락사한 남자아이가 있다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꿈과 환상의 나라, 언제나 즐거움과 화려함이 가득한 놀이공원. 과연 그곳을 즐기는 건 우리뿐일까요? 오늘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오싹해진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보일러였습니다.